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방식의 탄도미사일은 낮게 날아가는 순항미사일에 비해 파괴력이 크고 속도도 빠른 특징이 있다. 사드 같은 요격 미사일이 있어야 방어가 가능한데 북한에는 같은 요격 수단이 없다. 20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는 23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방과학연구소 대전본사를 방문해 탄도미사일 3종 개발 경과를 보고 받는다. 군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이 없어지면서 더 강력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선 바 있다. ADD는 발사 지점에 따라 지상에서 발사하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현무 4에 1, 함정에서 발사하는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현무 4에 2,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대지 탄도미사일은 현무 4에 4로 명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무 4에 1은 탄두 중량이 2톤으로 현존 최강인 GBO-17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관통력을 갖는다. 강화 콘크리트는 24m 이상, 일반 지면은 180m는 뚫을 있어 사실상 전술핵급 위력에 달한다. 현무 4월 2일 미사일은 3만 톤급 경항공모함에 현무 4월 4일 미사일은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한 창호함에 장착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해군은 한국형 구축함 등 함정의 순항미사일인 해성이나 철룡을 214급 잠수함에는 순항미사일 해성3을 장착해왔다. 현무 4의 2와 4월 4일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이름에 따라 해군은 SLBM 장착을 위해 도산한 창호함 발사대를 수평발사대에서 수직발사대로 변경했다. 2. 북탄도 미사일 발사. 고도 4,500km, 비행거리 960km. 앵커 계속해서 오늘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오늘 새벽 3시 정도에 발사했는데요. 사실 미사일 종류를 보면 거리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디를 그러니까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훈련을 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금 발사된 미사일이 어떤 것일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나온 보도로 보면 평안남도 평성시 일원에서 쏴서 동해 쪽으로 날아갔다. 그런데 방금 우리 YTN 워싱턴 특파원 말에 따르면 한 50분 정도 비행했다고 미국에서 평가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난 9월 15일 날 30여 분 비행해서 3,700km를 날아갔는데 50분 정도 비행했다면 이건 최소한 5,000km 이상 비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공격했을 텐데 미국의 하와이 또는 알래스카를 염두에 두고 타격을 한 게 아닌가. 만약에 LA나 이런 미 서부 해안을 타격하려면 최소한 8,000에서 9,000km 날아가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하와이나 알래스카를 타깃으로 해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본에서는 이번에 미사일이 고각으로 발사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인터뷰. 비행을 5,000km를 만약 비행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상 각도가 아니고 고각 발사를 했다면 사실은 9,000에서 10,000km 이상을 날아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북한 평성시에서 미국 서부 해안 지역인 LA나 샌프란시스코 이런 서부 해안까지가 9,400, 9,5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동부 해안인 워싱턴 DC, 뉴욕 이런 데까지는 1만 1,000km 정도 되거든요. 지구가 구형이기 때문에 사실 미 서부와 동부의 거리가 4,000km가 넘지만 북한에서 날아가면 북극 쪽으로 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거리 차이는 북한에서 보면 1,000에서 1,500k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따라서 5,000km 이상을 만약에 정말로 비행을 했고 그것도 고각 발사가 맞다면
실제 그것을 정상 각도로 썼을 때는 그 사거리나 추력, 비추력이라고 하는데 그 비추력이 실제적으로는 9,000km 이상에서 미봉토를 겨냥했을 수도 있는 그런 비추력을 보여주었다. 즉 ICBM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대륙간 단도미사일 앵커.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합참에 따르면 미사일이 4,500km의 고도 그리고 비행거리는 960km 정도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사일은 어떤 미사일 종류에 해당될까요? 인터뷰. 합참이 960km 고도라 솟아오르고 4,500km를 날아갔다고 하면 고각 발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정상 각도로 봐야 되고 이 정도 같으면 괌을 타격한 것을 모사한 그런 미사일 발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최대 고도와 최대 비행 사거리는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최대 고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4,500km를 날아갔는데 960km 상공을 비행을 했다. 이러면 거의 정상 각도에 가깝기 때문에 일본의 발표대로 고각 발사는 아닌 것 같다. 만약에 4,500km를 날아갔는데 한 2,000km 상공을 진행했다면 고각 발사가 맞는데 960km이니까 정상 각도. 따라서 이번 미사일 발사 실험은 괌을 타격하는 것을 모사한 그런 발사 실험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ICBM이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르고요. 지난번 화성-12형처럼 IRBM 즉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고도가 4,500km고요. 비행거리가 960km거든요. 방금 바뀐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대답을 해주시죠. 인터뷰. 그렇다면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앵커가 말씀하시길래 4,500km 고도와 960km 거리를 앵커가 거꾸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그렇게 평가했는데 4,500km 고도를 비행을 하고 960km 날아갔으면 완전 고각 발사고요. 그렇다면 평성에서 쐈으면 동해상에 탄착한 것 같아요. 일본 열도를 지나가지는 않고 그러면 완전 고각 발사인데 이렇게 되면 이것을 ICBM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960km 상공을 단도비행하는 거하고 지구의 중력은 자꾸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솟구치는 어떤 그런 것은 비추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따라서 960km밖에 안 날아갔지만 4,500km 이상을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강력한 로켓의 비추력을 보였다. 따라서 저는 ICBM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전화를 하면서 보도를 볼 수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4,500km 같으면 올라갔다면 ICBM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본은 지금 북한의 발사 비행체가 3마리고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낙하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으로 일본도 강경하게 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본은 굉장히 긴장을 하겠죠. 특히 아오모리현 앞바다에 탄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3발이고 아오모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오모리에 미국의 사드 레이더가 있어요. 그 사드 레이더를 비웃듯이 사실 타격한 것으로 봐야 하거든요. 또 3발을 동시에 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성주에 사드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드 기지가 있고 최근에 중국하고 사드 갈등이 조금 해결될 기미도 보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사드에게 주는 어떤 사인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아오모리에도 사드가 있습니다. 통상 성주에 사드가 있으니까 그 사드 하나로 경기도 남부지역, 우리 한반도 전역 정도를 방어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그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3발을 쏘게 되면 사드 레이더가 하는 역할이 사람의 눈과 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과 뇌가 하나의 목표물이 있으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정말 정밀하게 볼 수도 있고 생각도 깊이 할 수 있어서 아주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세 발이 동시에 날아오게 되면, 세 발이 따라다니게 되면 우리가 눈이 분산돼서 그 중에서 한두 발은 놓칠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레이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동시 대응 능력이라고 하는데, 세 발 정도가 날아가면 거의 경상북도 지역만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사드가 사실은 200km를 날아가지만 완전히 능력이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따라서 이번에 세 발을 동시에 ICBM급을 세 발을 동시에 쐈다는 것은 사드가 별것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것도 사드 레이더가 바로 있는 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 탄착시켰다는 것은, 이렇게 됐을 때 너희